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이 됐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예, 뭐 엄청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속보로 나왔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음, 한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증시 이제 향방 한번 또 요모조모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렇게 경랑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어떤 사안들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죠. 지금은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할 줄 알았더니 후보를 사퇴하게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 걸린 게 아마 직격탄이 아니었나, 마지막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반응은 바이든이 사퇴했으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트럼프의 적수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좀 코인 시장 쪽에서는 트럼프는 코인의 호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지코인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비트코인 네, 다 좀 코인들이 좀 쭉 올라오고 있죠. 코인 쪽이 이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저항이 뚫리게 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길이 좀 열리겠죠. 예,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뚫리는지 여부를 이번 이제 대선까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이제 코인 투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여러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뭐 빗썸이나 뭐 이런데 그 해갖고 이제 살 수도 있지만 또 간편하게 지금은 코인베이스를 매수한다거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 지금 이 이번 대선 영향을 받은 거죠. 예,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고 자 코인베이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BITX 비트코인 2배짜리 또 ETF도 있고요. 예, 변동성이 엄청 크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2배짜리 3배짜리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도 조금만 하락해도 예, 본주인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원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만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저건 원점 내려와 버리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쪽에 아마 좀 불을 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아마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쪽에 또 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말에 또 그 후티 반군이 텔아비브를 공격해갖고 그 드론이 날아가서 한 건물을 폭격을 했죠. 근데 뭐 사상자도 없고 뭐 그게 크게 뭐 뭐는 없었는데 예, 의미심장한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본토가 폭격을 당했다. 음, 그리고 아이언돔 방어망이 뚫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정권이 이제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후티 반군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교체 시기인 공백기를 이용해서 막 날뛰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돌파를 했고, 바이든이 용태의 공화당 압승 전망, 후퇴, 트럼프 트레이드 운명은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반격을 또 하겠죠, 민주당도.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굉장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해갖고 올라가고 있지만 또 민주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게 되면은 어, 트럼프 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나 반격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 증시가 경제 지표를 보고 막 경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시 전망을 하고 하는 것 그것만 갖고도 어려운데 이제 경제 이 정치 문제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좀 뉴스 나오고 나서 반응은 일단은 어 미국 그 10년물 이 10년물 일단은 아까 0.4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빠지네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 홍콩 이런 데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지금 약간은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사태에 대해서 증시는 이제 트럼프가 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오늘은 이게 트럼프가 그냥 되겠는데 게임 오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자재 쪽은 이제 후티 반군 뭐 그런 문제일까요? 예, 이스라엘 공격해서 지금 뭐 천연가스랑 조금 소폭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어 인플레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음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이제 내년도 이게 전망했을 때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음,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건데요. 이제 원래 연준은 신중히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야 되고요.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중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전에 파월과 트럼프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있었다기보다도 그때 파월이 금리를 내리겠다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파월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시는 쇼크를 먹겠죠. 예상을 벗어나니까. 어,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다. 상당히 이제 막 이제 50대 50 이런 퍼센트로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뭐랄까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은 상승하는 데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저항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 약간 박스권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대선 끝날 때까지 좀 증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박스권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박스권 조정. 음.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장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머스크가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계속해서 정치적 중립이다 자기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머스크가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예, 그 머스크가 저기 트럼프를 그냥 확실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머스크 생각하기에 이제 머스크 천재잖아요. 예, 트럼프가 확실히 된다 해서 거의 다 올인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음, 자 그렇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이 월요일이고 화요일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실적 발표하기 전,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루 전,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제 오늘 만약에 이 실적 발표가 좀 리스크가 있다 하면 리스크를 피하려고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된다 하면 오늘 미리 매수하는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또 별개입니다. 음. 왜냐면 어, 실적 발표에서 거의 핵폭탄급 발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가늠하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마다 각자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뭐랄까 결과는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죠. 로보택시 발언을 우리가 할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음. 어, 자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로보택시보다도 이건 좀 먼 이야기니까 이제 모델 2. 예.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모델 3하고 Y를 팔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델 2를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그냥 이제 엄청나게 신속하게 빠르게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할까? 이건 좀 많이 의문스러워요. 예. 지금 이제 굳이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자들이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들이 이 저가형 자동차를 많이 내놔 가지고 그래서 테슬라도 어 막 급해서 예, 막 빨리 만들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테슬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혁신 성장주가 아니라 레거시 기업이 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은 눈치를 보죠.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서서 빨리 뭘 이러지 않죠. 예전에 애플도 그랬죠. 음, 애플도 남들이 MP3를 먼저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있으면 그걸 유심히 잘 보고 요모저모 이제 분석을 해서 뒤늦게 딱 나타나서 저 시장을 싹 먹어버리죠. 이게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의 이 행태인데 지금 테슬라도 그런 행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없던 것을 먼저 선도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예, 막 이렇게 기존의 기업들의 그런 방정식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환호를 했던 건데 가면 갈수록 자꾸만 시장 눈치를 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는 로보택시 발표 앤드 모델 2 발표. 근데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모델 2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으면은 그게 로보택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유 그냥 공유 프로그램 저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량 공유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뭐 이것저것 다 막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이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열리는 실적 발표예요. 그러니까 다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 있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실적을 잘 내고도 이제 초점이 맞춰진 언제 다시 하냐 이제 연기 이거 말이 없다. 에이, 실망스러워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지난번하고 반대죠. 실적을 잘 못 내놓고도 어, 자 로보택시 발표 쇼를 하겠다. 이벤트를 열겠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올라가 버렸죠. 어. 그래서 저의 전망은 일단 실적을 잘 내놓고도 뜨뜻미지근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실망감에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전망이 된다면 오늘 미리 먼저 하락세가 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바이든 사태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아, 그래? 그럼 트럼프는 테슬라하고 이제 친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럼 테슬라는 트럼프 테마 주고 그리고 오늘 테슬라 상승 좀 하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어, 뭐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만 그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플러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태 뉴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시간이 갖겠죠. 그래서 쭉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새벽이 이제 밝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올 거고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뭐 반응이 나올 거고 우선은 지금 아직은 지금 대체를 할 후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언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 바이든의 서한에서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뭐 민주당에 지금 인물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하죠. 예. 아마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경선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 불확실성하고 막 시간을 끌고 또 계속해서 어려워지겠죠. 음. 여하튼 이제 개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 또 어떤 뭐 변수가 또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복잡하면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주가 상승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런 변수들이 생겼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테슬라 이제 매매 전략인데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셔야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고요. 어, 여기서 사신 분들도 그냥 좀 지켜보고요. 음. 문제는 이제 이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신 분들 여기요. 예. 여기도 사신 분들이 이제 지금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예. 까딱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음,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전체 지수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수가 지금 만약에 조정에 들어간다 하면은 깊게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지수가 어, 들어간다면은 여기서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하면은 좀 깊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음.
만약에 로보택시가 연기가 되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그냥 명확치 않다. 그럼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손절이라는 것은 주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이후 상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내려왔다가 반등할 거야라고 자꾸 기대를 가게 됩니다. 반등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깊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근에서 다시 이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올라간다. 이제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해서 이제 급등으로 간다. 그럼 현금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걸 따라잡아야 되느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걸 따라잡아야 되느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차트상, 그러니까 이런 주변, 그러니까 차트는 주변 정세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어,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회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하튼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 그러니까 요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돌파를 했어요. 희망찼죠. 근데 떨어져 버리죠. 예. 이유는 뭐냐? 일봉만 봐서 그래요. 예. 이 이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이격을. 요 이격을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 그래도 위태로워요. 여기가. 예. 그래서 아주 파격적이고 좋은 재료와 그다음에 시장의 대세 상승기. 그러니까 맞물려서 움직여야지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자, 우리가 같이 어떤 이 난국, 태풍을 지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모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 자,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